안녕하세요. 몸신 한의사 한준호입니다. 한국인 4명 중 1명은 만성신장질환 환자라고 알려져 있죠. 이 만성신장질환 환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에 약 7.7명, 즉 7명 이상이 만성신부전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70대 이상의 경우에는 4명 중 1명, 즉 25%가 이미 만성콩팥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되고 있죠. 이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만성신부전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당뇨병이나 고혈압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당뇨 환자와 고혈압 환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만성신부전 환자 역시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만성 콩팥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신장이 병들면 가장 무서운 것은 투석입니다. 하지만 사실 투석에 이르기 전에도 전신에 수많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신장은 크게 3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수분 대사 조절이죠.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몸 곳곳에 부종이 생깁니다. 얼굴, 다리, 발목 등이 붓고요. 심하면 전신 부종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혈압 조절 기능인데요. 신장은 혈압 조절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기능이 떨어지면 혈압이 높아지고 고혈압이 악화가 되겠습니다. 콩팥의 기능 세 번째는 노폐물 배출입니다. 매우 중요한 기능이죠. 신장은 우리 몸속 노폐물을 걸러 배출하는 역할을 하죠. 필터 역할을 하는데요. 이 기능이 저하되면 우리 몸속에 노폐물이 쌓여서 요독증이 발생하는데요. 요산, 크레아틴 같은 물질들이 몸에 쌓이면서 다양한 증상들을 일으킵니다. 그 외에도 신장은 심장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장이 혈액을 펌핑해주고 신장은 걸러주는 구조인데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심장에도 무리가 가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칼륨이나 인 같은 전해질 균형이 깨지면서 혈액 속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갑니다. 신장이 영양소 재흡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서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신장 기능 저하는 단순히 투석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에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질환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분의 그 실예를 보면 사고체 여과율이 19로 신장 기능이 약 20%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6가지 문제를 모두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수분 대사가 안 되니까 부종이 심하고 이뇨제를 복용 중이고요. 고혈압이 악화돼서 혈압약도 복용하고 있었고요. 또 노폐물이 배출되지 않아서 요산 수치가 올라서 통풍약도 드시고 있고, 또 전해질 불균형으로 칼륨과 인 수치가 높아서 관련 약을 복용 중이었습니다. 또 단백뇨가 심해서 단백질 손상이 있었는데요. 단백질은 필요하지만 과다 섭취하면 또 신장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적정량을 맞추는 어려움까지 겪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장이 망가지면 생활에서 지켜야 할 것이 많아지고 또 복용해야 하는 약도 수십 가지에 달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총체적 난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신장 기능 저하의 대표적 신호는 거품료와 부종입니다. 거품료는 신장이 단백질을 재흡수하지 못하고 소변으로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을 단백뇨라고 하죠. 단백뇨가 있으면 계란 흰자를 풀었을 때 우리 멀랭이라고 하죠.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겨요. 이 거품이 쉽게 잘 없어지지 않죠. 또한 신장 출혈이라든지 이제 혈뇨가 생겨서 소변이 붉거나 진한 노란색이 되거나 탁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증상으로는 부종인데요. 아침엔 눈꺼풀과 얼굴이 잘 붓고 오후나 저녁에는 다리나 발목이 잘 붓겠죠. 이게 뭐 중력의 문제가 작용을 하기 때문이고요. 심해지면 전신 부종으로 번지고 양쪽에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손가락으로 다리 뼈를 눌렀을 때 바로 회복되지 않고 천천히 돌아오는 함몰 부종이 생기면 신장 기능 저하를 강하게 의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평소에 소변에 거품이나 색, 그리고 몸의 부종을 잘 살펴보고요.
이상이 느껴진다면 조기 신호로 받아들여서 빠르게 관리해야 합니다. 만성신부전 환자의 절반 이상은 당뇨병이나 고혈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당뇨 환자다, 고혈압 환자다 하는 분들은 신장 건강에 특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평소 소변에 거품이 있는지 몸이 붓지는 않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관리해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이미 많이 악화됐다면 식습관 개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능이 괜찮은 단계라면 식단 관리만으로도 신장을 튼튼하게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정 음식보다는요, 여러 색깔의 자연식품을 조리해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 중에서 검정색 음식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신장을 검은색과 연결시키게 됩니다. 색으로는 검은색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죠. 흑미, 검은콩, 검은깨 같은 검은색 식품이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서구에서도 왜 블랙푸드라고 해서 또 한때 굉장히 선풍적인 유행을 했었죠. 그 다음 추천해드릴 음식은 사과와 배인데요, 칼륨 함량이 비교적 낮고 팩틴 성분이 노폐물 배출을 도와서 신장의 부담을 줄여주게 됩니다. 신장에 좋은 어떤 조리법은요, 기름에 볶거나 조리는 대신 데치거나 찌는 방법으로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도 이제 데치거나 물에 담갔다가 먹으면 칼륨 섭취를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콩팥병에 걸린 환자라면 피해야 할 음식들이 있는데요,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경우에는 과일 섭취도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칼륨이 높아지면 혈액이 산성화되거나 심하면 심정지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칼륨 혈증이라고 하죠. 과일은 얇게 썰어서 물에 담가두거나 데쳐서 소량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곡물밥은 백미와 잡곡을 반반 섞어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야채는 생으로 드시기보다는요, 데쳐서 나물로 먹어야 칼륨을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단백질 섭취는요, 육류나 지방보다는 두부, 달걀, 생선, 콩류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콩은 철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철분 보충에도 도움이 됩니다. 콩 중에도 렌틸콩이 철분이 많아서 밥에 넣어 먹으면 좋고요, 철분 흡수를 돕기 위해서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 파프리카라든지 딸기, 키위, 브로콜리, 귤, 레몬 등과 함께 먹으면 더더욱 효과가 좋겠습니다. 신장은 하루아침에 나빠지지는 않죠. 이 신장 질환은 서서히 진행되니까요, 생활 속 관리가 필수입니다. 평소 소변의 색깔과 냄새를 관찰하시고요, 폭식, 야식, 과식은 신장을 크게 악화시킵니다. 신장은 모세혈관 덩어리 사고체로 이루어져 있죠. 때문에 혈관 건강이 매우 중요한데요,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또 음주, 흡연 피하기는 기본이 되겠습니다. 신장 기능이 안 좋은 분들을 잘 살펴보면요, 생활 관리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공식품, 인스턴트, 그리고 외식을 자주 하고, 식사가 불규칙하고 야식, 폭식, 그리고 과식을 자주 하고요, 채소보다는 육류 위주의 단백질 섭취가 많습니다. 이런 습관은 신장에 큰 부담이 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요, 모든 약과 영양제를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것만 주치의와 상담 후 섭취해야 하고요, 특히 무슨 고단백 보충제, 그 단백질 파우더 있죠, 이런 것들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미 약해진 신장이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큰 부담을 받기 때문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음식과 물도 너무 많이 먹어도 또 너무 적게 먹어도 모두 문제가 됩니다. 적당히 드셔야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무엇이든 중용을 지키는 것이 매우 어렵잖아요. 이처럼 신장 질환은요, 환자를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드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건강할 때 미리 신장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조기신호, 거품료, 부종, 또 지켜야 할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 그리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꼭 기억하시고요, 신장 건강을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요,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몸신 한의사 한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